일본 대학원의 한 교수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코로나19 면역력을 갖고 있어 10월이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난 4일 교토대 대학원 카미쿠보 야스히코 의학연구과 교수는 TV 아사히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인 99%, 거의 100%가 코로나19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미쿠보 교수는 코로나19가 S형, K형, G형으로 나뉜다고 말했습니다. S형은 무증상자가 많았으며 여기서 발전한 것이 K형으로 이는 무증상과 경증 정도로 감지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형된 것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G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미 S형과 K형을 겪으면서 면역체계가 형성됐다며 10월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사실상 일본 전역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을 일본 의학 전문가가 시인한 셈입니다. 사실상 초기 방역을 놓친 이유로 급속도로 퍼졌을 코로나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자연스레 집단 면역 단계로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집단 면역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인구의 50에서 60%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는 70~80%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초기 크루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자가격리 없이 자택으로 돌려보내 초기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도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경증은 검사조차 할 수 없었고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되어야 겨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이 이상하리만큼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극적인 검사를 했을까? 또 왜 상식 밖의 대책이 이어지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능한 정치가들 때문입니다. 일본 정치가는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교육 수준 및 전문 분야 지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물론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정치가로서의 능력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일본 정치는 삼류대학을 졸업한 세습 정치가가 할아버지 찬스에 아버지 찬스까지 동원해 권력을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쿄대학 등 일본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관료들이 떠받치는 정부 구조입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지만 실제로는 관료들이 정부를 운영한다고 해서 관료 내각제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을 보면 보편적인 사실이라고 믿어도 될 듯합니다. 실제 2018년에 출범한 아베 신조 제3기 내각은 강요 가운데 2, 3세 세습의원이 60%에 이르를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미천하고 오로지 가문의 간판이나 윤택한 정치 자금을 바탕으로 파벌을 조성해 정치 권력을 나눠먹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정치는 정치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어도 정치에 뛰어드는데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료들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관련한 정부기관은 국립감염병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731 부대의 후손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후생노동성 퇴직 관료나 현역 관료가 인사교류 형식으로 파견 또는 채용됩니다. 이 말은 능력 있다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책 수립, 기본 골격을 수립하는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감염병연구소 연구원 출신 하쿠오대 교수인 오카다 하루에 씨가 민방에서 폭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하려면 민간기관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야 하지만 감염병연구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독점해서 연구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관의 검사 업무 참여를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의사회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본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의 위협으로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무능해서 쓸데없는 검사를 남발해 국민 불안을 야기한 것이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사 확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코로나19 검사를 누구라도 원하면 받을 수 있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또한 폭발적 의료 수요에 정상적인 의료행위조차도 불가능해지는
의료 현장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검사 확대를 반대한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 검사가 의료보험으로 처리되면 별로 돈을 벌지도 못할 검사에 본인들이 희생된다는 것을 피해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의 삼박자가 잘 맞으면서 일본이 뜻하지 않게 집단 면역 체계를 실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는 질의에 카미코브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카미코브 교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평상시처럼 행동하면 된다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자제한다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 11월부터 변종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황당 그 자체의 발언입니다. 어차피 늦었으니 고투 트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논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카미코브 교수의 주장과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혼게이지 신문은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오직 수직적인 논리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버블 붕괴, 리먼 위기, 동일본 대지진 등의 위기를 거쳐도 변하지 않는 일본의 자세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라며 이 삐뚤어짐을 바로잡지 못하면 일본은 새로운 위기에도 맞서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역시 일본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일본을 뜨라는 메시지를 또 던졌습니다. 지난 5일 아사히 계열 온라인 매체 아에라닷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새롭게 부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해 젊은이들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아베노믹스와 같은 평가절하 정책으로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역사상 하나도 없다. 일부의 트레이더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베 정권이 그동안 금융 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훗날 물가가 오르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또 아베노믹스에 따른 적극적 재정 투입에 대해선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로저스 회장은 일본의 쇠퇴가 필연적이다. 100년 뒤에는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물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는 감정이 앞선 발언이지만 세계적 투자 규제가 그만큼 일본의 상황을 위태롭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일본에서 나오는 대책들이 하나같이 엉뚱한 이유는 일본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 아닐까요? 이상 시윤TV였습니다.